행복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행일사와 함께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일사 리포터 강나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불꽃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안전 분야 최고권이자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소방 전문가를 길러내신 분입니다. 김염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분야 최고권위자와 함께하니까 어쩐지 든든한데요. 어딜 가시던지 소방시설을 살펴보시는 게 습관이라고요. 오늘 이 촬영장도 살펴보셨을까요? 건물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소화기, 또 옥내 소화전, 또 감지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또 비치가 되어 있고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이 건물에서 피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피난 경로가 어떤가라는 것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네, 박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뭔가 안심하고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박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방 안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소방을 함께한 아주 행복한 소방인 김염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에서 30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무려 45편의 저서를 내셨고 또 110여 편의 학술 논문까지 발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특허 및 실용신안도 7건이나 가지고 계시던데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셨잖아요. 그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논문뿐만 아니라 또 저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발표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또 우리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허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그에 소방을 하면서 정책 입안, 또 정책의 시행 이런 부분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교육을 30년 동안 하면서 그 과정들이 사실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져야 될 그 소중함 또 자존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수험생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 같은 분도 처음은 나와 같을까? 박사님의 처음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방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 왕성한 패기, 혈기 이런 것으로 이제 젊음을 시작을 했었죠. 사실 이제 소방에 어떤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70년대 초인가 대형가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장소가 서울 충무로에 있는 약 한 20층짜리 건물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흑백 TV로서 생중계를 해줬어요. 근데 중계 방송을 어린 마음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그 대형가 호텔 화재로 인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저 어린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소방을 하면서도 그런 것이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장면을 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각인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셨잖아요. 그리고 기계설계학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소방 분야에 전념하시게 된 걸까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 다닐 때 소방설비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졸업을 하면서 그때가 1980년 중반쯤이었었는데 제가 청계천에 있는 소방설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소방에 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요. 제가 또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 소방설비 분야가 기계공학, 전기공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보면 소방기계, 소방전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기계를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서 회사에 취직하다 보니 학위 과정 하면서도 소방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소방안전 분야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도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대형각 호텔 화재 이후에 우리 국내의 소방법이 제정이 됐었어요. 그전에는 소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있었지만 뭐 무용지물하다시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재정립이 되고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방 학문이라든지 소방 기술 자체가 그 당시에는 미미했었어요. 대부분 다 선진국에서 도입을 해서 선진국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운 그런 점이 아니었던가. 뭐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사님이 30여 년 동안 재직하신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는 좀 소방 관련 학과들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 개설 당시에는 어땠나요? 저희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아마 소방 관련 학과로서 뭐 먼저 생겼다.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1990년 초였었는데요. 우리가 소방 관련 학과가 어떻게 보면 불모지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아주 커다란 그런 사고, 화재들이 많이 발생됐었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 2003년인가 그럴 거예요. 대구 지하철 화재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때 약 한 2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 이후에 이천에 냉동창고가 있었어요. 그 화재로 인해서 40명 정도, 그때가 2008년이었고, 또 아주 중대한 것은 2008년 초에 국보 제1호인 숭례문 화재가 발생됐었어요. 그 숭례문은 지금 우리 이제 남대문이라 그러는데요. 그 화재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국내의 이 소방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활성화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이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것이. 근데 지금은 약 한 100개 정도 대학에 소방 관련 학과가 개설이 되었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소방 분야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학과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은 소방 학문의 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전이라는 학문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서 기계, 전기, 화공, 위험물, 뭐 건축, 토목 이런 분야가 이제 혼합이 된 학문이다 보니까 학과가 개설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도 하고 또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을 하면서 우리 산업체 또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학문을 정립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한 30년 가까이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학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네, 30여 년 동안 이제 대학교에서 재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을 가르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그리고 꼭 알려주고 싶었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이 저의 큰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 보면은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을 꼭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진인사 대천명이다.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하늘에 맡겨라 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흘러가는 시간을 꽉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학교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온라인 강의와 봉사활동으로 바쁘게 지내신다고요?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소방을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소방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 임무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소방을 접근을 하고 또 소방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를 동영상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사이버 출판사에서 지금 이제 동영상 온라인 강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동안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디에선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 관련 학과를 정년하신 분들 지금 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지금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직장이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소방 교육을.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도 않고 아마 시간적인 여유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아니면 뭐 경로당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연세 많은 고령자분들의 화재 시에 소방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그러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